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갑시다. 어디로 가자고? 공부하러 가자고. 자, 지난 시간에 감자가 열매냐 아니냐에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외떡잎 신문이냐 상떡잎 신문이냐까지 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벽시는 요렇게 생겼다, 그죠? 근데 콩은 요렇게 생겼다. 근데 여기가 벼는, 밀은, 호밀은, 귀리는 요 외떡잎 신문이라는 얘기는 했고, 여기서 유건이나 유아가 나오더라. 근데 콩은 요게 요렇게 돼서 상떡잎 식물이더라. 근데 뿌리 특성 보면 주로 화분가는 이렇게 산발한 것처럼 되고, 콩은 주로 요 원뿌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겹뿌리가 나오는 형태를 취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요걸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었잖아. 여기 열매잖아, 그죠? 근데 얘는 거의 동그란 형태, 뭐 거의 타원형도 있지만 이런 형태를 취하더라. 요것은 영어로 하면 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레인. 요것은 씨드라. 요거는 종자예요. 요 자체가 종자예요. 벽시는, 보리는, 밀은, 호밀은, 귀리는, 옥수수는 이런 외떡잎 식물들은 전부 이 그레인이래요. 그레인은 뭐냐? 여기에 배가 있고 어린 뿌리와 어린 사이 되는 원시 생명체가 있고, 따로 여기 어릴 때 자라도록 해주는 뭐가 있다? 배유가 있다. 요 부분이 있다. 우리가 밥으로 먹는 요 부분이 있더라는 거.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어 논문을 보거나 외국 농업 관련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grain yield 또는 seed yield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grain yield라고 하는 것은 어디 쓰느냐 하면 이 외떡잎 식물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떡잎 식물은 이 seed yield라. 요 종자 자체가 yield 수량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킬로그램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10R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됐나요? 지난 시간에 단위에 관한 얘기 했죠? 안 했나? 했죠? 제곱미터가 기본이고, 그 다음 1헥타르란 말을 썼죠, 그죠? 헥타르란 말 썼죠? 이 헥타는 뭐예요? 10,000제곱미터죠, 그죠? 10,000제곱미터. 여기 1헥타르예요. 가로 100m, 세로 100m. 이게 뭐냐? 1헥타르예요. 이건 10,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곱미터 이런 단위를 잘 안 써. 안 쓰고 뭘 쓰느냐? 평이란 말을 써. 평. 이 평이란 말을 써요. 이 평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키가 뭐 적당하게 큰 사람 보면 이순신 장군님이나 1.8m, 1.8m였어요. 사람이 딱 누우면 요렇게 눕고 요렇게 하니까 여기 1.8 곱하기 1.8은 정확하게 3.3 얼마인데 평균에서 얼마다? 3.3 제곱미터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자취하고 있는 방이 7평이다 하면은 얼마? 3.3 곱하기 7 여기죠, 그죠? 맞죠? 1, 5, 5 그러면 55제곱미터예요. 55제곱미터는 여기 10m면 여기 5m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이 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에 대한 개념, 면적에 대한 개념,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면적이죠, 그죠? 그러면, 자, 미국이나, 이거는 acre라는, ACRE라는 ac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잊어버려요. 미국에 유학까지 안 하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알면 더 좋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이 hectare, HA라는 걸 씁니다. 됐죠?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러면 1헥타르의 벼가 그 소비빈이 콩이 얼마나 생산되는가를 이제 표현하라 하면 벼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헥타르당 몇 키로 우선 해볼까요? 키로 하면은 보통 5천만 한 7천 키로 정도 되겠죠. 벼로 하면 껍질 있는 걸 하면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면 500kg 조금 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표현을 7천이라는 표현은 뭔가 좀 길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티픽하게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세 자리를 유효 자리로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되죠. 그럼 여기 7톤이라고 하는 7.00톤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 이제 반올림을 주로 하잖아 우리가. 그럼 6.96톤 하면 이게 맞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근데 신문상에서 그냥 얘기할 때 아나운서가 6.96톤 생산됐습니다 하면 시청자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7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7.02톤 하면은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약 7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과학은 사이언스란 건 안 그래요. 이 세 자리를 반드시 끝까지 써줘야 됩니다. 내 쉽다고 반올림 하고 싶다고 반올림 하면 그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죠? 일반인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단위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내가 몇 개를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pH라는 단어를 씁니다. pH. 이 pH는 정확하게 이제 수술을 하면 수소이온, 수소가 원자번 1번이죠. 그죠? 여기 플러스 이온을 띱니다. 수소의 농도 표시는 이렇게 대괄호로 합니다. 수소의 농도의 역수, 분호 1이죠. 그죠? 역수는. 그 다음에 대수는 뭐예요? 여기서 로고 값 취한 거예요. 요게 pH예요. 그럼 여러분들 쓸 때 P가 작은 소문자고 H는 대문자로 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pH 이래서 샀는데 이거 잘못하면 뭡니까? D 하나 붙이면 있는 박사입니다. 닥터를 PhD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대문자 쓰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수소가 중요하다. 수소의 포텐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대수, 로고 값 취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좀 복잡합니다. 수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공부를 하고, 거기서 pH는 1에서 14까지 있다. 중성은 7이다. 벼가, 콩이, 밀이, 옥수수가 자라는 요 범위가 다 있다. 그죠? 그걸 이제 토양의 pH가, 적정 pH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 pH 단위 요걸, 요 용어 꼭 잡아야 됩니다. 됐죠?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무게 단위로 갑니다. 무게는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킬로그램이죠. 그죠? 킬로그램은 많이 알잖아. 내 체중이 60kg다, 70kg다, 50kg다 할 때 킬로그램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키로라고 하는 것은 키로. 이 천입니다. 천. 됐나요? 그러면 요 K를 빼버리면 여기 그램은 1000분의 1이죠. 그죠? 1000분의 1kg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램에서 더 밑으로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다? 밀리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그 다음 또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 이제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 킬로그램 위에는 뭐 톤이라는 게 있어요. 톤. 그 다음 또 메트릭 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톤까지 하고 밀리그램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됐나요? 그럼 요것도 또 1000분의 1이죠. 그죠? 1g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이건 실험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지금 거의 없어요. 다음에 석사, 박사 했을 때 전문적으로 갔을 때 이 단위는 쓰고 지금은 그램, 킬로그램, 톤만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됐죠? 여기 무게의 단위입니다. 웨이트. 자, 무게. 자, 이제 무게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넓이 단위를 얘기했죠. 그죠? 면적 단위 얘기했잖아. 가로 1m, 세로 1m가 1제곱미터다. 그죠?
1m, 1m, 1제곱미터.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뭐다? 헥타로 쓴다. 100m. 100m, 그죠? 10,000제곱미터. 자, 이렇게 곱하니까 제곱이 되고, 100 곱하니까 많이 되더라, 그죠? 여기 1헥타라고 한다, 그죠? 자, 우리나라에 쓰는 단위는 요것보다 한 단계 아래 단위는 뭘 쓴다? 에? 마지기는 촌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과학을 하니까. 마지기는 다음에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요것보다 한 단계 아래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요거 R라고 하는 개념이, 요거는 이제 조금 R라는 단어를 한번 가볼까요? R 단위는 뭐냐면, 가로 10m, 세로 10m가 R예요. 그럼 얼마죠? 100제곱미터죠? 아니,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잖아. 그러니까 제곱 곱하니까, 메다 곱하니까 제곱이잖아. 여기 R예요. 그럼 헥타르는 몇 R예요? 100R이지. 이거 100이고 만이니까 100 곱하면, 그죠? 100R. 그럼 헥타르는 다른 말로 하면 100R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R 단위는 너무 좁잖아. 10m 면적의 논을 갖고 있다, 밭을 갖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요 사이, 가운데를 뭘 쓰느냐. R하고 100R 사이는 뭐가 있나요? 가운데가. 단위로 치면. 1R이지, R가. 하고 100R가 있다. 요 사이에 뭐가 있나요? 단위로 보면. 10이 있지. 그래서 10R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요 10R라. 10R은 뭐냐면, 제곱미터 하면 얼마죠? 요게 R가 몇 제곱미터? 여기 있잖아. 100제곱미터죠. 그 다음 100R는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몇 제곱미터겠다? 뭐 1,000제곱미터. 없어. 요거예요. 요게 10R예요. 10R. 우리말로는 평으로 하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300평이라 그래요. 300평. 이상한데? 그럼 300평. 한 평이 아까 얼마였어요? 몇 제곱미터? 그럼 3.3 곱한데. 그럼 1000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겠지. 그죠? 그래서 대략으로 하자. 이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을 하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영어사가 됐다. 그러면 내부에서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10R, 300평당 얼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300평당 벼가 아까 10,000제곱미터 1헥타르에 몇 톤 나왔어요? 이거 했잖아. 헥타르당 얼마 나왔어요? 7.00톤 나왔죠. 그럼 통상 7톤으로 얘기하죠. 그럼 10R는 똑같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온 거예요? 수량이. 10분의 1이잖아. 그럼 0.7톤이잖아. 그죠? 0.7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0.7톤 가면 개념이 안 써.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걸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세 자리를 하면. 그럼 얼마? 700kg per 10R, 10R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 몸이 전부 뭐가 돼야 된다? 자가 돼야 된다. 자 하니까 이 자가 아니고 내 손가락 한마디의 길이. 이거 한 뼘의 길이, 요 뼘의 길이, 요거의 길이, 내 발 길이, 내 발을 한 발 요렇게 했을 때 몇 cm, 또 길게 했을 때 몇 cm, 이걸 전부 자로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저거 몇 평, 몇 제곱미터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확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대단하네. 하나도 별거 아닌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쫙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만한 게 있는데 요게 대충 보니까 한 20m 될 것 같아.
요건 잘 모르겠지만 요거 한 4배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메다? 80m지. 그러면 얼마? 요 면적은? 이파리 16이지. 1600 제곱미터지. 그러면 1600 제곱미터라는 말을 일반에서는 잘 안 쓰죠. 그럼 평으로 쓰겠지. 그럼 이걸 뭘로 나눈다? 3.3으로 나누겠죠. 그럼 3, 5, 15. 보통. 그러면, 사장님 한 500평 정도 되겠네요. 하면 깜짝 놀래버리지. 뭐야, 이거. 나이도 어린데, 이거 어떻게 알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선점하고 가는 거라. 뭐든지. 산을 탁 보고, 뭐 얘기해서 젊은 사람이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생각하거든. 젊은이 지금 몇 평 되는지 한번 맞춰봐요. 막 이래 샀거든. 그럼 산이 이래 탁 있다. 그걸 딱 보면 딱 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20m, 40m, 60m, 100m 정도 되네요. 요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얼마? 그죠? 그렇잖아. 이 설비가 옆에 가니까 소리가 울리네. 자, 이렇게 되죠? 그 2만 제곱미터죠. 그럼 몇 평? 그래. 3.3 나누면 뭐 6천 몇백 평 되겠죠. 그 6천 평이다 가정하고. 그 6천 평 가면은 그 산주께서 좀 그거 해 하셔. 그럼 헥타르로 하면 몇 헥타르? 응? 2헥타르잖아. 3,000평이 3,000평 안 했나? 3,000평이 1헥타르니까 그럼 2헥타르네. 그러니까 산은 헥타르 말 안 써요. 정보란 말 써. 우리나라 정보. 몇 정 이렇게 1정, 2정. 사장님만 2.2정 해도 뭐 누가 알아? 모르지. 그럼 2정 조금 넘겠네요. 딱 하는 순간 사람을 달리면 대단한데. 그럼 저기 뭘 심으면 좋을까? 뭘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말고도 땅이 100정이 더 있어. 뭘 할까? 그럼 자문을 해주는 거지. 그 자문해 주려고 이거 면적은 알았는데 뭐가 좋은지는 몰라. 뭐가 경제성이 있는지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탁 떼가지고 사장님 요즘은 이 자꾸 울리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니까 여기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산림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내보내면 요즘 탄소세를 받아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갖다 불어서 유실수라면, 그죠? 과일, 열매를 맺는 거라면 거기도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냐? 그래 되는 거지. 이거 꺼야 되겠다. 왜 이래? 이것 때문에 같다. 이제 언제 됐? 계란 먹이네. 꺼버렸어. 그래도 녹화는 잘 되고 있죠? 뒤에 잘 들려? 네. 혹시 안 들리면 얘기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 그죠? 뭐 코리아 해서 이게 이제 나무 많이 심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있죠. 그죠? 어디? 인디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 있잖아. 그죠? 그럼 이름을 뭐라 하면 되겠어요? 합작해서 하면. 뭘로 하면 될까요? 코리아, 인도네시아니까 코린도 하면 되겠지. 실제 이 회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가서 뭘 심는다? 여러분이랑 뭘 심을까요? 탄소 배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무? 어떤 나무? 화실에 뱉는 나무. 그렇지.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지? 그게 팜이라, 팜. 여러분들 팜유 들어봤나요? 팜유는 어디 있어요, 주로?
그냥 식용유? 과자 같은 네, 유탕 사용. 유탕도 안 해. 니 유탕 그런 말도 쓰나? 라면 만들 때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튀겨. 팜유를 씁니다. 이 나무가 있어요. 이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동남아에서 주로 많이 자라. 그러니까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동남아 있잖아요. 열대. 왜 자꾸 이 마이크 소리가 꺼져. 피시, 데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심는 거지, 대단위로. 그럼 심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줘요? 지원. 지원해주지. 어떤 지원? 인력 지원해주겠지. 거긴 인건비 싸고 하니까 싸게 우리가 몇 명 딱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땅 원하시는 대로 100만 평, 뭐, 만 헥타르. 그건 몇 년? 1년? 1년 하면 나무 심는데 뭐 심고 나면 끝인데 다 자기들 거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0년 장기 임대. 100년은 없습니다 하면 90년 장기 임대 정도 해야 수익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묘목 딱 준비해 가지고 그분들 활용해서 그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프라 딱 구축하는 거지. 그거는 기계가 없어. 우리 기계 있잖아. 현대 뭐 만든 거 큰 중장비 업체 가고 길 딱 닦고 딱 만드는 거지. 그러면 나무 딱 심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는,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럼 탄소세를 내가 받아오겠지. 그 다음에 열매 만들어서 아까 뭐 만드는데 판다? 파업류로. 라면 끓이는데, 튀기는데 전부 거의 99%가 파업류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소득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자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 원목이 남아있죠. 또 갱신을 하잖아. 그럼 원목은 또 원목대로 목재로 팔겠죠. 그럼 일거삼득이죠. 그럼 만약에 그걸 이제 땅에다가 파업만 할 거냐? 그럼 다른 것도 하겠다. 그럼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토지 가격이 지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하면 그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이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소비처가 생기겠죠. 그럼 소비 식문화는 또 뭘 드시겠어요? 전부 그게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근데 나는 시야가 좁으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 그런 큰 스킬 필요 없어. 이미 만들어 놓은 조직 속에 들어가면 돼. 제일 큰 조직이 뭐다? 공무원이다. 두 번째 큰 조직은 공기업이다.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가도 되고, LG도 마찬가지고, 요 LH 가도 되고, 남동발전 가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몫이다. 그럼 지금부터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 얘기 다 했죠? 그죠? 무게 얘기 다 했죠? 이제 길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길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길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메다라는 걸 많이 씁니다. 메타, 1m. 그죠? 내 키가 1.75m다. 뭐 1.8m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메다라, 키를 얘기할 때는 메다라는 걸 잘 안 쓰죠. 통상적으로 세 자리, 175cm다. 이렇게 센치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요 아래 단위가 뭐다? 센티미터다. 그죠? 메타하고 센티미터의 차이는 뭐다? 몇 배 차이다? 100배죠. 그죠? 100배. 영어로 쓰면 times라고 합니다. times. 몇 배 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cm가 1m다. 그 1m 위에 뭐가 있나요? 메타가 있는데 1000배인 K는 1000배라고 했죠. 킬로는. 그럼 1000m. 그죠? 1km. 일자는 생략하지, 항시. 킬로미터. 요거는 몇 메다다? 1000m죠. 몇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cm만 있느냐? cm보다 짧은 m 두 개 선에 미리가 있죠. 요거는 몇 배다? 10배다. 그죠? 10분의 1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 이제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리, 무게,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안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단위예요. 단위는 유닛이라고 하죠. UNIT입니다. 유닛인데, 자, 여러분들 봅니다. 1, 10, 100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 다음 칸마 하나 치죠. 세 자리 기본으로 갑니다. 넷, 다섯, 여섯 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까지만 갑시다. 자, 갑니다. 그럼 요거는 1 우리가 하면, 그 다음 10, 100, 그 요 1 쓰면 요 1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네 자리는 1000, 만, 그죠? 그 다음 만이 10개니까 10만, 그 다음 여기는 만이 100개잖아. 그래서 100만, 그죠? 그 다음 만이 1000개니까 1000만, 그 다음 억, 1000 위에는 단위가 바뀝니다, 항시. 지금 1000 여러분들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억이 10개니까 10억, 억이 100개니까 100억, 억이 1000개니까 1000억, 그죠? 1000억. 그 다음 1000억 다음에 성이 뭐라 했죠? 조라 했죠, 그죠? 조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기본 자리잖아요. 1 하면 뭐예요? 그냥 원이면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달러 같으면 달러 이렇게 가겠죠? 10은 10, 이 원, 그죠? 10, 이거는 100. 원은 빼죠, 그죠? 100. 그 다음에 이것은 1000. 요거는 만원. 1000가 천이 몇 개예요, 여기는? 10개죠? 그럼 10,000. 요거는 요 100도 4,000다. 100, 4,000. 그럼 100,000. 요거는 100만원. 그러니까 요 칸마가 요렇게 찍히는 순간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자, 그래도 100만원 뭐예요? 밀리언. 그죠? 그러면 1000만원, 100만원 몇 개? 10개니까 뭘 한다? 10 밀리언. 여기는 100 밀리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것은 10억. 트릴리언? 10억은? 빌리언. 그죠? 그 다음 요것은 10 빌리언. 100 빌리언. 요것은 내가 처음에 한 것, 이게 뭐예요? 트라이앵글이라 했죠? 그러면 뭔 자가 나와야 되겠다? 트라이앵글 T 나오겠죠? 트릴리언,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릴리언, TRILLION이에요. 그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자, 원. 그냥 기본. 10. 따라 합니다. 1, 10. 읽어봅니다. 100. 아니, 1000. 10,000. 100,000죠? 됐죠? 그 다음? 100. 그 다음? 빌리언. 10 빌리언, 100 빌리언. 그 다음에 조는 트릴리언.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얼마다? 막 665조인데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럼 650조로 합시다. 그럼 650조 한번 읽어봅니다. 영어로. 650 billion. 그렇지. This year, our
버짓. 그럼 가보면 또 버짓이겠죠? is 얼마? 650 trillion w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달러로 바꾼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릿수 세 자리 떼면 되겠죠. 그럼 뭐다? 여기죠, 여기. 요 자리죠. 근데 요래 오겠죠. 그럼 얼마? 650 빌리언 끝. 그러니까 1,300원인데 뭐 교수님 전자계산기가 그럼 다음에 집에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단위에 관한 개념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은 얼마 하고 TV에 딱 나오면은 머릿속에 딱 감이 쫙 와야 돼. 그러면은 야 650억이다 하면은 650억이 과연 얼마만한 돈이냐? 나는 안 벌어봐서 몰라. 이거 하면 안 돼.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Nobody know요. 이어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 항시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라. 이 자릿수는 알아야 된다. 그걸 안 하더라도 세무 회계를 하든 뭘 하든 다 알아야 된다. 자, 요거 단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위에 관한 공부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배학을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자, 재배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르는 것. 기르는 것이다. 뭘 기르느냐? 우리는 식물을 기른다. 플랜트다. 애니멀이 아니다. 그죠? 예. 식물을 기르는 것을 재배라 한다. 동물은 뭐예요? 동물을 기르는 것. 사육이라 하죠. 그죠? 예. 사육하고 재배하고는 다릅니다. 요 개념부터 이제 잡아가면. 자, 윤동유 시인의 윤동유님의, 윤동유님 빼고, 미안합니다. 서정주님의 시에서 이런 시 있죠. 뭐 옆에서? 과요. 국화요. 국화 옆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여름에 천둥 먹구름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에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와 내 앞에 선 연인이여.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거 성숙한 거예요. 성숙. 요거는 뭐다? 요거는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 싹이 난 거죠. 발아. 요거는 생육. 그 다음에 요거는 성숙. 그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생을 보면 여기는 20대까지, 여기는 40대까지, 여기는 40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이게 뭐냐면 서정주 님이 국화 옆에서 라는 시를 쓰셨지만 결국은 여기서 뭘 했나요? 소쩍새가 온다는 것은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까지 길러놨어요. 저 대학 들어왔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치고 하죠. 결국은 뭐예요? 야단도 맞고 시험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소위 파란만장한 이제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데.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하면 겁나죠? 그 고통이 이게 20대 이후부터 40대 정도까지 과거로 말하면 이런 지금 60까지 뭐 이런 하지만 이런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나니까 결국은 열매를 가을에 맺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40쯤 되면 어때요?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기도 하고 자식들이 특히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시집살이하고 엄청 힘들었거든. 그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남녀 평등이지만 과거는 시집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 할머니, 엄마는 조금 더 덜하지만 세대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 시집살이 고되다는 그 노래도 있어요. 민요가. 어쨌든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장성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야단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야단치면 방어막이 탁 대주죠. 아버지 술 드시고 그러면 됩니까? 이래 나가는 거지. 그때는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그게 인생을 비하면 그랬다. 그건 꽃으로 비하면 국화가 언제 핍니까? 국화가. 죽은 날. 가을에 피지. 국화 10월, 11월에 피려잖아. 그죠? 이때는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는데 그 어떻게 보면 메스운 추위 속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의 결과냐? 이 젊은 시절의 어려움, 힘든 이 결과를 다 견뎌내고 가을에 이 성숙함, 꽃을 피운 거야. 그게 우리 향기, 그리고 눈을 기쁘게 해주는 하나의 결과로 사물로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국화를 하나 내가 종자가 아니고 국화는 이제 번식 방법에 어떤 번식을 합니까? 어? 좋다. 끝꽂이 나왔다. 그 다음 못 알아보겠지. 끝꽂이가 뭔지 알아? 어떻게 하는 건데? 응. 저 끝꽂이는 뭐냐 하면 이 친구 얘기하는 건 지금 이래 얘기를 해. 그 국화가 이렇게 줄기가 나잖아요. 뿌리가 있거든. 이제 이렇게 꽃이 폈다. 그 다음 잎이 요렇게 있겠지. 그러면 그림이 너무 명화가 너무 잘 그렸나? 반응이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자르는 거야. 잘라가 여러분 유리병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을 딱 담고. 이게 해놓는 게 뭡니까? 이 끝꽂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뿌리가 나기도 합니다. 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 요걸 또 잘라가지고 요게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요렇게 꽂아 놔도 이걸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한 게 뭐냐면 요렇게 마디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마디 2개 정도 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래 같은데 소위 모래 땅에다가 요렇게 심는 거죠. 약간 비스듬히 심어 놓고 비닐하우스를 딱 덮어 놓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물을 충분히 주겠죠? 그럼 여기서 뿌리를 딱 내립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삽목이라고 합니다. 삽목. 자,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삽목. 자, 삽목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벼나 보리나 밀, 호밀, 사과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번식을 하죠. 그죠? 그 번식을 뭘 한다? 종자로 번식하죠. 그죠? 그래서 종자 번식이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뭘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줄기나 가지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 영양체라. 이런.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국화는 무슨 번식이다? 영양 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가고 하는 시대인데, 이거 영양 번식과 우리 스마트 농업이 뭐, 되나? 이거 뭐 좀 어중간한 스마트 아니냐? 좀 더 있어 보이게. 예를 들면 국화 한 포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요거 만들 수 있는 거는 많이 만들어 봐야 50포기, 30에서 50포기 다 해요. 근데, 아니, 무슨 소리를,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건데, 없어. 그럼 나는 급해. 그럼 요 한 줄기 가지고 나는 10,000개를 만들겠다. 네, 10,000개의 식물체를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까요? 유전자 조작. 좋다. 지인을 갖고, 유전자를 갖고 건드린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고, 그 앞에 할 수 있는 건, 요거 잎이 하나 있으면 잎을 이렇게 아주 2mm, 3mm지만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어떻게 한다? 얘들이 식물체라는 것은 이런 조직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영양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토양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탱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돼.
싹이나 요걸 캐러스라 그래. 캐러스가 유기된다. 이런 전문 용어로 쓰는데 다음에 배우고 엄청나게 요 페트리디시 여러분들 접시 있잖아. 그냥 예를 들어서 요만한 면적이다 하면 여기에 한 1000개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요거 한 3개 정도 하면은 몇 천 개 가능하겠죠. 그걸 이제 조직을 떼어낸다 해서 무슨 배양이라 한다? 영양 번식 안에서는 조직 배양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 배양. 조직을 가지고 배양한다. 근데 아까 지인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잎이 있으면 잎 각각 조직이 있겠죠? 하부 조직, 상부 조직, 중간 조직이 있겠죠? 이 조직은 각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사이즈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요걸 이제 전부 세포를 분해시켜. 특수한 물질을 넣겠죠? 그럼 원심 분리를 딱 시켜. 센트리퓨즈를 막 돌리겠죠? 돌리면 무거운 거 아래 깔아앉고 가벼운 거 위로 뜨겠죠? 그럼 여기 이제 분리를 딱 하면은 여기 뭐 한다? 세포가 꽉 모여낸 거예요. 세포는 영어로 셀이라고 하죠? 이 세포. 이걸 뭐라 한다? 아까 여기 페트리디시처럼 여기 이제 배양액을 이제 넣는 거죠. 그죠? 네. 넣고 여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싹 떨어뜨려. 이게 전부 식물체로 자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세포를 가지고 하나의 식물체 만들죠. 그럼 아까는 조직을 갖고 했는데 요거는 세포를 갖고 하니까 뭐라 이름하면 되겠다? 그렇지. 세포니까 요 조직 배양 다음 단계는 이제 조직 안에서 이제 세포를 가지고 배양한다. 세포 배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ell cultu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다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한데 엄청나게 비싼 게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포기에 뭐 1억을 한다. 그러면 이거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는 번식을 시키는데 이게 가지 하나 떼면은 1000,000원이야. 불가하지. 그러니까 잎 조그맣게 벌레 먹은 듯이 조그맣게 떼어와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번식을 하려면 그냥 공짜로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대량 번식 가능하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포 배양, 조직 배양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종자, 종묘라는 개념이 아직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 블루베리 들어봤나요? 블루베리. 블루는 블루칼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블루칼라죠? 청색. 베리는 그냥 베리류에 속하는 거예요. 이 블루베리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블루베리 아는 사람? 몰라? 그럼 대화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영양 성분, 눈에 좋은 성분들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고급 프루트, 과일로, 얘기가 됩니다. 이거 나올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농가에서 심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종자로 하면 너무 느리잖아. 그러면 이 한 나무가 예를 들어서 있다. 맨 처음은 항시 종자에서 시작하겠지. 이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한 나무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직 배양을 하겠죠. 조직 배양을 하든 아니면 삽목을 하든 다양하게 하겠죠. 그 나는, 야, 그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직 배양 중에 나는 영양 번식을 해서 삽목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요거 한 포기밖에 없어. 그럼 요거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야 뭐 100개, 100포기 정도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삽목을 하니까 가지를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100개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걸 조직 배양을 하면 몇 개? 기본이 동그라미 2개 정도는 더 붙겠지. 그럼 10만 개 정도 하겠지. 그럼 세포 배양하면 요것만 하나 떼도 뭡니까? 뭐 100만 개, 200만 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찾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뭐 1000만 포기 차다. 그죠? 자, 갑니다. 이제 경제성을 한번 가볼까요? 자, 100포기 했다. 한 포기, 그 당시에는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그럼 얼마? 맞나요? 맞죠? 100만 원이지. 10,000원이니까. 그죠?
이렇게 100만 원. 요거는 10,000원 받으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4개 해줘야지. 그죠? 맞죠? 빼고 여기 1억이죠. 어? 1억이잖아. 단숨에 단위가 세 단위가 넘었었어. 그 다음 여기는 100만 폭이 얼마예요?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여야 된다? 10,000원, 100이가, 만이지. 3개 더 붙여야 돼. 10,000원이니까 4개 붙여야지. 그죠? 그렇잖아. 그럼 얼마? 동그라미 9개잖아. 3개, 6개, 9개. 그죠? 이거 얼마? 억이지? 10억이지? 그럼 100억이잖아. 응?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이. 이 스마트란 말이에요. 스마트하게 이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럼 다 이거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 하겠지. 그 내보고 질문 하겠지. 그럼 교수님 100억 벌었습니까? 이렇게 하겠지. 나는 못 벌었어. 관심이 없어, 이거. 다른 사람이 할 사람들이 많아. 그럼 기술은 다 있어. 그럼 왜? 문제가 있어. 뭐 어떤 문제냐? 요렇게 가지를 잘라서 심어놔서 키우니까 바로 옮겨 심은데 100% 다 살았어. 근데 삽목인 거 있죠? 요거는 50%밖에 안 살아. 근데 요거는 0.1%밖에 안 살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미 얘는 환경에 적응을 해 있어요. 환경에. 그러니까 온도, 특히 온도가 좀 춥다 해도 좀 견뎌요. 근데 얘들은 온실 속의 화초라 막 개수는 많지만은 너무 어린 거라.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해. 근데 농가에 보급을 다 해줬어. 그러면 농가에서는 내가 아까 자 1헥타르가 있다, 그죠? 몇 제곱미터? 1헥타르 몇 제곱미터? 만제곱미터죠? 만제곱미터에 심었어요. 심었죠. 그러면 심는데 인건비 투입되고 막 땅고르기 하고 다 하겠죠? 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살았어. 근데 조직 배양했다, 세포 배양했다 한 것은 0.1% 밖에 안 살았다 하면은 다 죽어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지느냐? 위험하죠. 문제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내가 그랬더니 삼각형을 그렸죠.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 유전자, 그 다음 여기는 재배법, 여기는 환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추위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이 환경이나 재배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업바이오나 좋은 종묘회사 들어갔다. 내가 연구소 갔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종자를 만들었어. 영양성분도 우수하고 병충해 저항성도 강해. 그죠? 근데 이걸 그냥 판매를 했어. 내가 좋으니까. 판매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전국에 내가 100억치 팔았어. 우리 회사가 100억치 팔았는데 이게 나중에 전국에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그 해는 유독히 추웠어. 그리고 다 동해를 다 입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보급한 사람이 책임져요. 그럼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죠? 위험하죠?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자를 좋은 걸 내가 품종을 만들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전에, 사천이 아니고 사전입니다. 이게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첫째, 균일해야 된다. 종자가. 하나를 공급하면 어떤 거는 수량이 이만인데 어떤 건 이만하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는 또 문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 광지역성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만 되는데 저기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다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다 하는 거예요. 요 조건들을 갖춰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균일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광지역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될 게 이 품종이 되기 위해서는 병충해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량이 높아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 갖춰야 될 요건이다 하는 겁니다. 품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새로운 걸 내가 만들었다 하면은 전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 자, 여기도 이제 통일 곧 될 거니까 10년 안에 되겠죠? 자, 여기다가 지역적으로 이제 1, 2, 3, 4, 5, 6, 7번, 제주까지 8번 하면은 평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 현장 재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 평가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여기서 경기도 이천에서 농업바이오스 만들었다, 아니면 어디서 만들었다 해서 그냥 보고받아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여기서도 평가, 여기도 평가, 몇 년? 최소 2년, 2 내지 3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러면 됐다. 완벽하다. 그리고 랩에서는, 실험실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험실 안에서는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5도까지 최근 30년을 봅니다. 30년 기후를 보니까 마이너스 15도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다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5도, 30도까지 내려갔는데 이 품종은 마이너스 25도 정도 되면 다 동사를 다 해버려, 다 얼어주고, 그럼 보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겠죠. 어디? 여기 위도 예를 들어서 34도 이하 남쪽에만 재배하세요라고 단서를 붙여야 된다. 그죠? 이게 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자 종묘 회사 가면은 마케팅 영업을 해요. 영업하는데 여러분들 기본 노하우 지식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있어요. 큰 종자 종묘 회사는. 거기서 종자 판매, 거기에 따른 비료 판매할 때는 기본 지식을 갖고, 어디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후만 갖고 하느냐? 기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재배법 중에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 토양 환경이 또 들어갔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pH라는 얘기 했죠? pH? pH가 뭐였어요? 수소이온 농도에, 다시 갑니다. 수소이온 농도 표시는 이렇게 한다 했죠, 대괄호. 농도의 역수의 로그 값 치한, 로그 12요 생략되어 있죠, 그죠? 안 씁니다. 역수의 대수, 이렇게 하는 것이 pH다. 이래서 14까지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럼 통상적으로 7이 중성이다. 근데 통상적으로 배나 작물은 5.5에서 배 같은 경우는 6.5에서 잘 자라고 콩은 7.5에서 8.5에서 잘 자란다. 이게 작물의 특징이에요. 그 작물이 갖고 있는. 그러면 이 pH를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토양 속에는 얘들이 아까 국화 옆에서 국화가 자 줄기를 이렇게 하나 해서 우리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했다 가정하면, 그럼 얘가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나중에 꽃이 너무 성의 없이 그런데, 그죠? 성의 있게 가보죠. 자, 뿌리를 이렇게 내리겠죠? 그럼 줄기가 이렇게 자라겠죠? 그럼 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달리겠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매란다. 꽃이 이렇게 피겠죠? 이렇게. 가을 국화가 노란색이 지금 없네요. 자, 열매를 이렇게 꽃을 피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뭐예요? 양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양분. 양분을 영어로 하면 nutrient, N-U-T-R-I-E-N-T.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래서 복수로 통상 씁니다. 근데 이 양분 중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을 뭐란다? 필수 원소라고 한다. 그런데 필수 원소는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와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원소, 미량 원소 또는 소량이라고 합니다. 다량을 대량이라고도 표현하죠. 요 원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럼 다량 원소, 소위 매크로, 뉴트리언트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건 9개가 있다. 9개. 9개 뭐냐면 촌에서 스피커로 이장님이 우리 동네 가마 타고 새색시 시집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미량 원소는 매크로 아닌 마이크로죠. 요거는 북연고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시근이 나서 막 몰아간다.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양분은 이 국화가 자라는데 양분은 자 대량원소, 요거는 탄소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륨. 칼륨입니다. 칼륨, 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캘슘, 칼슘 알죠? 석회. 그 다음 마그네슘. 여기까지 9개입니다. 그런데 요 CHO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탄소 얘기할 때, 유기물 얘기할 때 얘기했죠? 뭐의 골격입니까? CH는 탄수화물의 골격 빼더라 했죠? 탄소로 중심이 돼서 요렇게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해서 요게 골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물이 골격이라 했잖아. 저기 줄기고 뿌리고 가지고 잎이고 이 CH로 구성된 거예요. 그럼 추적해 볼 거예요. CHO는 어디서 왔나요? CH는 어디서 왔어? CH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공기 중에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있죠? 여기에 흡수해서 뭐가 나옵니까? CH2O죠? 이 탄수화물 골격이죠, 그죠? 유기물이 골격이잖아, CH2O가, 그죠? 그리고 내보내는 거는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요게 과음성의 기본 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CH2O로 존재 안 하죠? 당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C6 탄소가 6개 되잖아. 6탄장 아까 했죠, 그죠? 그러면 산소가 12개, 산소가 6개죠. 그러면 여기에 좌우로 식을 맞춰주려고 하면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6개의 H2하고 하니까 6개의 산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잎이 있는 이 조건, 숲이 있는 우거진 조건에 햇빛이 들어가 줘야 되겠지. 빛, 라이트. 햇빛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숲에 살림용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죠? 그래도 당을 만들죠? 당이 전분으로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섬유질로 되기도 한다 했죠, 그죠? 요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빛이 없다면 이 역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요 당이 소비가 되겠죠. 되고 뭐합니까? CO2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죠. 그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숲을 들판을 가면 풀 옆에 풀잎이 있는데 쭉 이렇게 늘어 여기 물방울이 딱 맺혀 있죠. 그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왜? 여기서 이게 소비가 되고 이렇게 소비가 돼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빛이 없는 조건에서는 호흡을 한다. 요걸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respiration. 요게 호흡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빛이 있는 조건에서는 뭐 한다? 광합성을 한다. 됐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잎이 있다. 자, 잎이 있다. 자, 여기에 잎에서 결국은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아까 C6H12O6라고 하는 당을 첫째 만든다고 했죠. 그죠? 자, 요게 당이 우리말로 당일 수도 있고 또 축적되면 전분일 수도 있고 또 축적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아니 셀룰로스 리그니 섬유소 그죠? 섬유소를 만들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광합성이라는 데서 만들어진다. 빛광자죠. 광을 합성한다 이 말이죠. 빛을 흡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 당이 그죠? 이 탄소가 6개니까 6탄당이죠. 이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느냐 잘 봅니다. 공기 중에 두 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그 다음 뿌리에서 흡수한 H2O 물이란 게 있었어. 여기 물입니다. H2O. 그 다음 요렇게 하니까 이제 빛이 라이트가 비치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C6H12O6란 이게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이 만들어지고 남는 게 또 산소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이구, 지우면 안 되는데. 자,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광합성을 해서 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 숲에 가면은 신선함을 느끼고 또 요즘은 그 산소만 해가지고 이렇게 에어 스프레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판매합니다. 저 중동이나 저런 데 산소 부족한 데는 쏙 뿌리면 청정감을 유지를 하죠. 어쨌든 이 빛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거치더라. 어디서? 잎에서. 잎 속에는 뭐가 있다? 엽록체란 게 있죠. 클로로필. 들어봤나요? 엽록체는 클로로플라스트고 그 속에 엽록소란 게 있어요. 3, 40개 정도 있죠. 그게 클로로필인데 어쨌든 거기서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어쨌든 이 당을 만든다. 근데 만약에 이 빛이 없다 하면 이 역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면 산소가 소비되고 당이 소비되니까 이 식물체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여기 모아뒀던 당이 소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럼 이 CO2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공기가 탁해지겠죠. 이걸 이제 호흡이라 그래요. 요 과정을. 리스피레이션. 요것은 이제 광합성, 포토 신세시스 라고 부릅니다. 자, 요 광합성을 하는 과정과 호흡을 하는 과정이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네요? 요 라이트 빛에 의해서 차이 나죠? 그 요 빛은 그럼 어떤 빛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쫙 있다. 그 중에 지구상에 도달하는 빛은 아주 미약합니다. 특히 광합성에 활용하는 빛은 2%도 안 돼요. 어쨌든 그 빛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죠. 레드광, 붉은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맞죠? 그렇잖아. 7색깔이가 6색깔이가 무지개 사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이용하는 것은 요 레드 빨간색하고 블루광 요 두 개예요. 빨간색하고 청색광하고 요 두 개가 광합성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광은 필요 없어. 없어도 광합성 잘해. 근데 요거 하나만 비춰준 거,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요 블루광만 비춰줬을 때는 이 광합성량이 100이라고 하면
요 레드광은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각각의 빛을 따로 비춰주면은 이 70, 100밖에 안 되지만 이걸 같이 딱 비춰주니까 100, 얼마가 돼야 되나요? 170이 돼야 되는데 300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 둘이서 같이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300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식물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좀 빨강색하고 블루 청색이 돼서 조금 민감하긴 한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합치면 이만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죠? 햇빛이 없는 데는 뭘 하면 될까요?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 작물을 제공하면 이 광만 이용하면 돼요. 이 광. 정색광하고 적색광 같이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이 등이 나온 게 LED라는 거 들어봤나요? LED 등을 만들어서 LED 등의 특성이 어때요? 광이 직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 분산, 산란이 많이 안 돼. 그 효율이 많아. 좋아요. 그래서 요즘 식물 공장 들어봤나요? 플랜트. 팩토리란 말을 쓰죠. 그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팜 이런 말도 씁니다.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에 햇빛도 안 들어가는데 뭘로 하느냐? 그 LED 등을 쓴다. 자,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LED 등을 쫙 달아 놓는 거예요. 요 한 줄은 붉은색, 요 한 줄은 청색 딱 달아 놓는 거죠. 그럼 같이 딱 비추니까 식물이 잘 자라. 이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하는 역할.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인데 생화를 사갔어. 그 안에는 이 백일등밖에 없어. 그러면 뭐 하는 얘기예요? 응? 낫지 말고 병원에 계속 있으라 얘기겠지. 왜? 광합성 안 하고 호흡하니까 산소 계속 소비하죠.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죠. 그럼 건강이 더 안 좋겠지. 식물에서 우리가 이런 걸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게, 그 스님들은 돌을 닦아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만 우리는 학문으로서 깨닫는다. 이게 그 이치를.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주 많죠. 그러면 아까 뿌리가 하는 역할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양분도 흡수하고 수분도 흡수한다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대량 원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 했죠. 그죠? CHO 요거 하다가 얘기 갔죠? 그럼 CHO는 어디다? 요게 CHO잖아. 탄소, 수소, 산소. 그죠? 요게 결국은 땅이 요 유기물이 되고 전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유기물 개념은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다.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그게 이거예요. 결국은 그럼 CHO는 어디서 왔나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하고.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만 공급해 주면 되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요건 제쳐놓고 비료로 주는 것은 요걸 준다는 거죠. 요걸 주는데 다른 원소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비료의 3요소 하면 NPK를 말한다. 요거를 말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그 황은, 칼슘, 마그네슘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걸 공급을 안 하니까 영양 부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병이 발생하고. 그 어떤 분들은 이 황이 효과가 좋다. 다 좋지. 기본인데 충분히 필요로 하는데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이 황이 많이 들어가면 아주 품질이 좋아져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대량 원소고, 그 다음 아주 적은 원소이긴 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성분, 요걸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영어로는 마이크로 뉴트리언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붕소, 염소, 구리입니다. 요거는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려울 때는 붕영구라는 애가 붕치성을 가진 영구의 땡칠이 영구 말고 염구, 비슷하게 외우면 돼. 붕영구라는 애가 이 철이죠. 철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옛날에 철 들었다, 식은 들었다 하죠.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망간, 몰리브덴, 아연. 그리고 대량 원소는 이 CHON이죠.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촌이죠, 촌. 촌에서 이장님이 방송하시죠. 스피커로 우리 동네 새색시 가마타고 그죠? 시집 온다 하면 방송하죠. 그래서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커로 가마타고 시집 온다.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 밑에 밀양원소는 북령고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 이제 식물이 필요하는 양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이제 피우기 위한 조건들은 광합성은 다 했어. 그는 마지막에 이제 꽃은 왜 피우냐 아니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을 이렇게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꽃 몽울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전에는 꽃대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꽃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일들을 이 국화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봄에 싹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료도 부족하거나 많기도 하고 가을이 돼서 온도가 확 떨어지고 아주 매서운 추위가 딱 될 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인생하고 똑같죠. 아주 힘든 어려움을 딱 겪고 나서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꽃이 봄 되면 이제 지금부터 피는 꽃들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다양하게 있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교수님께 내가 질문을 했던 게 있어요. 교수님, 자, 내가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질문합니다. 지금 봄에 피는 꽃들이 어떤 꽃들이 있나요? 벚꽃, 산수유, 목련, 매화, 진달래, 개나리, 철쭉, 동백. 동백이 봄에 피나? 겨울에 피지. 그거는 뭐 하여튼 걷다 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동백은 일단 제쳐놓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얘들이 잎이 먼저 피나요? 꽃이 먼저 피나요? 신달라는 꽃이 먼저 피고 철쭉은 잎이 먼저 피고. 지금 얘기한 것들은 거의 통상적으로 꽃이 먼저 피죠. 여러분들 저기 그 분수대에 있는 연못 옆에 가봐. 지금 잎은 없는데 목련 피어 있어요. 하얗게. 근데 이게 지금 국화는 어때요? 국화는 천둥 먹구름 속에서 울고 고생을 다 하고 겨울에 그 추운데 겨울 되는데 이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죠? 다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는 스마트하게 농산업에 한번 적용해 보자. 지금 벚꽃은 언제 피나요? 벚꽃. 몰라? 4월에 피죠. 벚꽃. 벚꽃 아주 이쁩니다. 그 옛날에 시조에 그런 게 있잖아. 뭐? 벚꽃. 이화라 하죠, 이화. 이화에 월백하니 하는 얘기 처음 듣나요? 하여튼 사랑을 노래한 게 있어. 벚꽃에 월백 달빛이 촥 비치니 님이 그립도다 하는 그런 시조가 있어. 이 벚꽃이 하얗거든. 이게 달빛이 촥 비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임을 요새야 뭐 전화를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하면 되지만 그 시절에 한양가 계신님 그리워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 만나기 어렵다. 그때 이제 이화예요. 그러면 벚꽃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핀다 가정하고 그럼 열매를 맺고 수확은 언제예요? 8, 9월에 하죠 보통. 그죠? 근데 여름에 내가 수박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 배를 먹고 싶다. 아니면 나는 11월 달, 12월 달에 먹고 싶다 하면 꽃 피는 시기를 달리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3월을 한다. 요거는 뭐 꽃이 피는 게 7월을 한다 하면 더 늦게 피고 열매가 맺고 하겠죠. 그럼 사과도 예를 들면 사과 수확기가 보통 언제예요? 보통 10월이잖아. 11월도 있지만. 그러면 꽃을 더 빨리 피워서 뭐 8월 달이나 9월 달에 예를 들어 수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는 추석 전이니까 더 비싸겠죠, 가격이. 그렇잖아. 네. 제수로 많이 쓰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뭐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저기 만약에 러시아 쪽 동토 아주 추운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식량으로서는 밀이 아주 중요하죠. 그 밀이 언제 꽃이 핍니까? 어느 정도 영양 성장 기본 키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나서 피죠. 그럼 잎이 자란과 동시에 피면은 열매를 빨리 맺겠죠. 그럼 조금 늦게 심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 금전으로 이걸로 환산하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 꽃을 그러면 왜 진달래, 목련, 개나리, 철쭉 이런 애들은 봄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필까? 근데 국화는 왜 그 시련을 딱 했고 겨울에 꽃이 필까? 왜? 그 질문을 내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Nobody know.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 근데 이제 미국에 유명한 생리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어반 챔피언이라는 대학에. 그분이 이제 평생을 40년간 이 꽃을 피우는 물질이 뭘까 하는 연구를 하셨대. 근데 고별 강연을 했는데 이제 고별 강연은 퇴직하실 때 이제 강연하는데 내가 만약에 꽃을 피우게 하는 물질이 아니고 꽃을 못 피우게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를 40년간 연구를 했다면 나는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꽃을 피는 호르몬을 뭐라 그래요? 꽃이 뭐예요? 플라워죠? 예. 네. 그 호르몬이죠? 그럼 이것을 플로리겐이라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나중에 뭐 ABA도 배우고 에슬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닌도 배우고 지베렐린도 배우고 다 할 거예요. 그건 다음 얘기고 이 꽃을 피우게 하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봄에 꽃이 먼저 피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꽃을 못 피우게 하는 소위 리스트릭션, 제한하는 호르몬이 뭔가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 학문 투자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리적으로 연구한다고 돈 예산 별로 못 가져와요. 통상적으로 실용적인 거 위주로 하니까 좀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덜 풀렸어요. 해석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화꽃이 왜 가을에 피고 왜 봄에 진달래가 개나리가 먼저 피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궁금증으로 여러분 남겨놓고 그 실마리가 나오면 다음에 내가 안내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자, 맨 처음에 이제 고추 재배법을 내가 동영상을 보여줬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고추의 가장 문제점은 배수더라. 배수를 안 하니까 뿌리가 상해서 열매, 꽃이 제대로 안 피고 생육이 엉망이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시간에 앞에 했던 것은 감자를, 고구마를 얘기했죠. 괴갱이고 괴근이 형성됐다. 그것도 일종의 열매다 하는 얘기를 했고 단자엽 식물, 상자엽 식물 구분했죠. 그죠? 단자엽은 잎이, 떡잎이 하나 나오는 거, 그죠? 쌍자엽은 뭐였죠? 콩과 콩, 파, 녹도, 잠도 이런 다 거기죠? 이런 애들은 뿌리도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단자엽은 뿌리가 머리카락처럼 산발로 주로 나오고 쌍자엽은 어땠다? 하나 원축 뿌리가 나오고 옆에 겹 뿌리가 나왔다. 그죠? 그 열매도 다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요 단자엽은 뭐라 했다? 그레인이라 했다. 수량을. 그리고 쌍자엽은 뭐라 했다? 시드 일드라고 한다 했죠. 그죠? 예, 그거 차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식물이 자라고 이제 번식을 하는데 번식 방법이 열매로 번식하는 것을 뭐라 했다? 실생 번식, 열매 실자. 여기 있죠? 실생 번식이라 했죠? 지웠나? 그리고 이제 줄기, 가지, 잎 등을 잘라서 하거나 하는 것을 영양 번식이라 한다 했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식물이 이제 자라는 데는 결국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했죠. 예, 광합성에 이용되는데 뿌리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해 준다. 그러나 광합성 시기에 있어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소비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소비가 되어서 결국은 빛을 받는다. 그 빛 중에서 레드광과 청색광, 그러니까 청색광과 붉은색 광이 이용이 된다 해서 만든 게 유기물의 골격이죠. CH2O. 그죠? 이게 이제 결국 당이더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산소더라. 만약에 빛이 없으면 이 역과정, 거꾸로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당을 소비를 한다. 산소를 소비를 해서 이산화탄소나 물이 나오게 된다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하는 성분들 중에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게 양분이다. 그 양분을 꼭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해서 필수 영양소, 필수 성분, essential nutrient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다량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를 다량 원소 또는 대량 원소, 영어로는 macronutrient, 소량이지만 꼭 필요로 한다. 이것을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뉴트리언트라고 한다. 그래서 외울 때는 대량 원소는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카로 막 몰아간다. 가마 타고 시집 온다. 가마, 그죠?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북영고라는 애가 시근이 소위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고 공부를 지속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과제를 안 줍니다. 과제를 안 주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